이번 상승장에 비트코인이 쭉 우상향을 해주면서 RSI가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마다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어주고 한 차례 큰 하락이 나왔을 때의 RSI, 그리고 이 고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죠. 헤드앤숄더가 나와서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해당 저점 구간, 그리고 비트코인의 6개월 정도 아주 긴 조정이 나왔던 해당 우하향 채널 구간 RSI가 저점이었고요. 최근에도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던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때 구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 RSI 저점을 찍고 나서 매집 기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RSI가 저점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재차 재매집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 박스권을 그려주게 되고, RSI가 저점에 도달했을 당시 상승 전환까지 돌아가기에 걸렸던 시간이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승장에서 이 RSI가 저점을 찍었을 때마다 그러한 재매집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견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박스권 구간에서 매수만 해도 돈을 벌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계속 돈을 잃는 것이냐,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인만 하면은 수십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수백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조급함이 정말 많이 앞선다는 겁니다. 이 조급함이 앞서다 보면은 사실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구간들이 명확하게 보조지표로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는 아마 이런 구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ETF 승인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거의 전고점에 가깝게 올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 등등 시장에 호재 뉴스가 넘쳐날 때 들어온다는 얘기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RSI 보조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들어갈 만한 구간들, 이 저점 구간들을 꽤나 확률 좋게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왜 굳이 올라갈 때 과매수일 때 매수를 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냐 내려간다는 거냐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잔소리를 조금 드렸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데이터도 전달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시점들을 어떻게 캐치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숏텀 홀더 SOPR입니다. 자, 이게 무슨 데이터냐? 단기 보유자가 언제 손절을 하고 언제 익절을 하는지 나타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기 보유자들 정말 손실 많이 보죠. 이 불타는 불나방 같은 투자자들 욕심을 가득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투자 시장에서 눈이 멀어 있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이 언제 손실을 보냐면 비트코인이 대폭락을 했을 때, 이 저점일 때 꼭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즉 이들의 평단가는 생각보다 낮지 않다는 거죠. 꽤 높은 가격대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하락만 하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평단가가 꽤 좋지 않다는 점 등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손실률이 커졌을 때마다, 즉 개미들, 현명하지 못한 투자자가 손실을 볼 때마다 비트코인이 어땠나요? 이 하얀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역사적으로 바닥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나오고요, 이 구간이 나오고 현재 구간이 나오죠. 우리가 그럼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반대로 할 겁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망쳐, 나는 돈을 벌 수 없다, 이 시장은 너무나도 어렵다, 코인은 사기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남들이 비관적일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환희일 때, 다 돈 번다고 할 때 매수를 합니까?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돈 벌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장에서 돈을 못 벌어봤을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할 때, 포기할 때,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스마트하게 남들이 절망적일 때 원래 투자 시장은 남한테 비싼 가격에 내 물량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쵸? 이 투자가 결코 선량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물량을 누군가 고점에 사줘야만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냉철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이 자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죽어 나갈 때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숏텀 홀더들, 즉 단기 보유자들 손실을 볼 때 어때요? 비트코인 바닥이었죠. 손실을 볼 때 바닥이었죠. 바닥이었고 바닥이었습니다. 즉 시장에서 누군가가 죽어나갈 때 다들 살려달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정말 다 다신 투자 안 하겠습니다. 본전만 와주세요 할 때가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뭐 대충 몇 가지 매수해도 20, 30%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대충 투자하지 말고 남들이 손절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만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불어서 다음 데이터는 이 CPI 지수랑 비트코인을 비교한 건데요. 이 CPI 물가가 밑으로 쭉 떨어질 때마다 이상하게 비트코인이 지역적 바닥이었다는 근거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칭을 잘 해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이 CPI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었던 구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CPI 지수 저점이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줄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데이터를 또 살펴보면은 뭐 쉬림프, 크랩, PC, 샤크, 웨일 여기 보이시는 글씨가 있을 텐데 이게 비트코인 물량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고래로 분류하고 상어로 분류하고 뭐 꽃게로 분류하고 쉬림프로 분류하고 새우로 분류하고 뭐 이런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토대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매도한 그룹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소액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웨일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최근 비트코인을 그다지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매도를 많이 한 주체들은 뭐냐면 바로 소액 보유자들, 비트코인을 그다지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보유자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 꼭 이럴 때마다 고래들은 매도를 적게 하고 일반 개미들이 매도를 많이 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또 바닥이었던 순간들의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을 잘 체크해 보시고 지금이 정확하게 내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뭐 비중 20, 30%씩 코인들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 차트를 보더라도 이 상승장의 길이를 한번 우리가 봐봅시다.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걸렸냐? 대충 한 1000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저번 불장에도 바닥을 찍고 고점까지 1000일 정도 걸리죠. 자, 이번 불장에도 대입을 해보면 바닥을 찍고 고점까지 1000일 정도, 그러면 2025년 후반기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딱 기간적으로 어디랑 비슷하냐면 요 1차 상승 나왔던 구간 있죠.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고점 딱 찍고 폭락이 나오면서 이때 알트코인들이 완전히 갈려 나갔던 구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딱 대입을 해보면은 정확히 똑같죠.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바닥을 다져주고 한번 올랐다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번 불장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때 당시에 뭐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흘러갔냐, 이때 당시에 좀 힘 좋은 알트코인들 있죠. 그런 알트코인들은 한번 상승 나왔다가 이전 고점 넘기는 상승이 나와줬었고 뭐 바닥권에서 거의 2만 프로, 3만 프로 이상의 상승이 나온 어마어마한 놈들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불장이 언제 찾아온다?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으로 쏠렸던 돈이 알트코인으로 분산될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쭉 오르고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장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돈이 알트코인으로 쫙 쏠리면서 이때 10배, 100배, 뭐 200배 다 이렇게 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으로 쏠린 돈 다시 알트코인으로 재차 분배가 될 때 비트코인 시장에 진정 불장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래들 매도하지 않고 있고요. 소액 투자자들만 매도를 하고 있고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현재가 저점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한 과매수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정확하게 매수할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고 더군다나 비트코인 저점 시그널 몇 개씩 발견이 되고 있고 복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알트코인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